개물림 사고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올바른 패티캠 문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삭 애견훈련소 이웅종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소방청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매년 2천여 명 이상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은데, 자, 우선 개 물림 사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 6월이었죠. 경기도 의정부의 한 주택가에서 6살짜리 유치원생이 진돗개 3군데에 물려 무려 10여 방을 꿰매는 사건이 있었고요. 예. 집에서 약 30m에서 50m 떨어진 이삿집 센터에서 키우던 진돗개였습니다. 예. 현재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지난달에 7월에는 은평구 불광동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바일러에게 스피츠가 물려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스피츠 주인 A씨는 몸을 돌렸고 그의 반려견 역시 주인 뒤로 숨었지만 로트바일러 공격성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요. 예. 로트바일러와 견조가 달려들었을 때 해결하고 했지만 오히려 맹견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나뒹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스피츠는 주인 역시 말리는 과정에서 다쳤고 또한 최근에서 진돗개가 포메라니안을 물어 죽이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예. 산책하러 가던 도중 마주오던 진돗개가 포메라니안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예. 견주와 남성 행인도 4명이 달려들어서 진돗개를 때려 했지만 공격은 1분간 계속됐고 과다 출혈로 죽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관련 보도가 기억이 나는데 이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애견을 공격하는 사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끊임없이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애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이 우리 강아지는 물지 않아요. 예. 위협적이지 않다고 해서 목줄을 풀어놓고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려견은 사냥 습성이 있고 자기 영역을 지키는 공격성이 있습니다. 예. 모성 본능에 의한 공격성, 통증에 의한 공격성, 장기 방어 본능 등 공격성을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견은 맹견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호자 관찰을 통해 짖거나 또는 통제가 되지 않거나 네. 위협이 강할 때는 공격성이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럴 때에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맹견 분류로 견종된 외출 시에는 2m 이내 목줄과 니드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맹견으로 분리됐을 때는 입마개 착용은 의무화이고요. 이 외에도 공격성이 있거나 통제가 되지 않을 때는 보호자가 입마개를 착용해서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입마개만 제대로 채웠어도 사실 이런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마지막에 맹견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이 무엇이고 또 맹견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도사견과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5종이 있고요. 그 잡종들이 맹견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예. 맹견으로 분리된 개들의 성향을 보면 투견으로 개량이 되었으며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로트바일러는 독일산 견종으로 경비견으로 이용되는데 경비견은 경계심이 아주 강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훈련성도 굉장히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사회성과 복종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품종 중 하나입니다. 네, 이 여러 종의 견종을 설명해 주셨는데 주로 이름 뒤에 테리어가 붙는군요. 네, 그리고 로트와일러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행법상 이런 맹견을 외출 시에 마스크 이 입마개 착용이 필수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아무런 대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활발한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거든요. 네네. 입마개 교육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입마개 교육은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입마개를 착용했을 때 스트레스나 불안감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예. 입마개를 착용했을 때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교육을 시킬 때 입마개 안에 개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육포 같은 것을 넣어서 반려견 스스로가 입마개 안에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입마개를 주둥이로 넣었을 때
지속적으로 이 간식이나 보상을 통해 가지고 입마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줄여주게 되면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단계가 접어들 수가 있고요. 또 외출 시 나갈 때 입마개를 채우고 난 다음에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네. 잘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간식을 주게 되면 입마개에 대한 것을 서서히 적응하면서 무리가 없게 적응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입마개를 채우는 일이 나에게 그 좋은 일이다, 기쁜 일이다라고 인식할 네네.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그 이제 가해를 한 그 개에 대해서 안락사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를 문 개라면 이제 무조건 안락사를 해야 하는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락사를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공격성 성향 테스트를 받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예. 보호자 교육 역시 참여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개입이 필요로 하지만 도저히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이 아이는 발전 가능이 없다 했을 때는 안락사를 결정하는 것도 전문의와 함께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우리나라보다 반려견 문화가 조금 더 발달해 있는 그 해외 경우에는 이런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네, 우리나라보다 반려 문화가 먼저 발전된 해외에서는 맹견에 대한 소유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독일은 맹견은 국내 반입 및 수입 제한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피플테리어 등 위험성이 높은 개의 자국의 수입이나 반입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예. 만에 하나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에는 안락사를 시키기도 합니다. 네. 영국은 위험성 있는 맹견을 소유할 때는 법원에서 허가받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1991년 위험견법을 통해 피플테리어 도사견, 위험견 사육하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을 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도살 명령을 하거나 소유자에게 박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은 면허 제도를 도입을 해서 맹견 소유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 사망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물 단체에서 또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됐을 때 이게 역시 더 이상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안락사를 권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해외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강한 그 규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그 오는 2022년까지 위험한 개의 공격성과 기질을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 명령 등 그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현재 개 물림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배상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요.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망 사고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 자 처벌 조항이 있었군요. 네. 자 맹견의 경우에는 그 사실 자주 무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종이 주로 맹견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 그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법안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내년부터 노트바일러를 비롯한 맹견 보호자는 맹견이 사람을 물어서 사망을 하면 8천만 원 이상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여받는데요. 보호자는 맹견을 입양할 당일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기존 맹견 보호자는 내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예. 맹견이 태어난 지 3개월 이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맹견 보호자가 가입하는 보험은 맹견 개물림 사고에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 8천만 원 이상, 사람을 다치게 하면 1,500만 원 이상, 또 다른 동물을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등 다른 의무 보험처럼 기존 보험 만료 안에 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예. 자,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규제와 제도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 반려견 문화 자체가 개선이 되는 게 일단 궁극적인 해결책일 것 같거든요. 자, 그 대표님께서는 이런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반려견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보시나요? 네, 강아지 시기부터 보호자 교육과 반려견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개물림 사고는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자는 늘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반려견이 공격성이 있거나 경계심이 강하다면 자유스러운 공간이라 하더라도 목줄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패티캣 예절은 개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패티캣을 잘 지키는 반려견과 보호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 자, 오늘 그 반려견이 그 이제 사람을 물거나 다른 강아지를 무는 그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혹시 그 대표님께서도 이제 실제로 많은 그런 행동 교정을 하시잖아요. 네네. 좀 성공적으로 그런 자주 물던 개가 이제 그런 행동이 교정된 사례 같은 게 있는지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강아지는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예. 아무리 사람다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 정성을 가지고 계속 변화될 수 있는 교육을 시켜나간다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해요. 예. 또 실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것은 사람에 대한 사회성과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가면서 변화를 시켜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반려견이 나에게는 천사 같지만 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개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사개견훈련소 이웅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